지난 시간에 제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를 세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잘 봐요. 자, 두 종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큰 문제를 작은 몇 개의 문제로 쪼개라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4의 배수하는 건 주사위 눈의 합이니까 4 또는 8 또는 10이 끝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A라고 하고 얘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B라고 하면 첫 번째로 A 더하기 B는 정말로 4일 수 있죠. 두 번째로 A 더하기 B는 8일 수 있죠. 세 번째로 A 더하기 B는 12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B가 4이면서 8일 수는 없죠. 8이면서 12일 수도 없어요. 4이면서 12일 수도 없죠. 이렇게 쪼개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겹치지 않게끔. 이해하시죠? 자, A 더하기 B가 4인 경우는 몇 가지죠? 1, 3, 2, 2, 3, 1.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A 더하기 B가 8인 경우는 몇 가지죠? 얘는 2, 6부터 가능합니다. 2, 6, 3, 5, 4, 4, 5, 3, 6, 2. 몇 가지? 5가지입니다. 12인 경우는 뭐부터 가능하죠? 6, 6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몇 가지다? 9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다음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아시죠?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알죠? 양의 약수의 총합도 구할 줄 아나?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할 줄 알아요? 난 모른다. 손 들어봐. 다 알아요? 이상한데? 모르는 애들이 있을 만도 한데 진짜 다 안다고? 그래요? 유나 알아? 왜 손 안 들어 근데? 이상하네.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라고 배우죠. 이유는요? 1도 포함하니까 끝입니까? 그냥 그게 그 수 자신을 포함한 거야. 그 서로 겹치는 거거든요. 표에서 나오잖아요. 표에서.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안 써도 돼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약수라는 거는 2를 0개 쓸 수 있고 2를 0개 쓰면 1인 거죠. 2를 1개 쓸 수 있고 2를 2개 쓸 수 있죠. 3을 0개 쓸 수 있고 3을 1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선택지에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곱하기 1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1 곱하기 2의 1제곱 되는 거고 얘는 1 곱하기 2의 제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3 되는 거죠.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되는 거고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약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이 지수에다가 2를 더한 것만큼 개수가 나오고 여기도 이 지수에다가 2를 더한 것만큼 개수가 나오는 거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깨달을 때가 됐어요. 중학교 때 이거 배울 때는 그냥 외웠겠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제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기 있는 항들은 의 전개식의 모든 항입니다.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죠.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나와요.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고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나옵니다.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고 이걸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죠. 이제 다항식의 전개를 배웠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게 된 거죠.
만약에 소인수가 3개라면 어떻게 될까? 소인수가 3개면 이 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나? 표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입체조형이라고. 4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4개짜리 표가 나오겠죠. 그러하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360은 6625잖아요. 근데 6에 2가 하나씩 들어있고 3이 하나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6625니까 2, 3개, 3, 2개, 5 하나. 맞아요?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야, 아직도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냐? 아직도 이런 애들 있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시 제가 어떻게 했어요? 360은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5죠. 근데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2의 개수만 세면 하나, 둘, 셋. 3은 하나, 둘. 5는 하나. 2, 3개, 3, 2개, 5 하나.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안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각 지수에 얼마를 더한다? 1을 더해서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지금 지불 방법일수랑 좀 비슷한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불 방법에서 동전의 개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했었잖아요? 그죠? 네, 1을 빼진 않습니다, 얘는. 왜냐면 1도 약수로 보기 때문에. 24가지.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아까 어떻게 안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15 곱하기 13 곱하기 6입니다. 얼마죠? 780 여기 390인가? 1170이요? 그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1 때 사실 배우거든요. 양의합수의 총합을. 근데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실제 문제에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머그잡이를 물어보면 계산을 너무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잘 안 물어봐. 그럼 조그만 수 가지고 물어보잖아? 그럼 약수를 다 쓴 다음에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겠죠? 예. 자, 2번 약간 특이한 문제인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양의 약수의 개수 문제를 방금 풀었잖아요? 그럼 이 20은 이 자체가 20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제일 작은 수니까 20을 양의 약수가 나오려면 소인수 하나짜리면 뭐가 되겠어요? 2의 19제곱이겠죠. 여기다 1 더해서 20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런 건 절대 제일 작은 수가 될 수는 없지. 2의 19제곱이면 졸라 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10 곱하기 2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의 9제곱 곱하기 3이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숫자는 개 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래. 그러지 말고 5 곱하기 4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를 바꿔봐야 큰 의미는 없고 소인수의 개수를 늘리면 2, 3, 5니까 숫자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를 어느 정도 낮추면 더 작은 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는 시도를 해봐야겠죠. 이 경우에는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이 두 개가 유력한데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27이고 여기는 15죠.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 실제로는 얼마냐면 240인가요?
그죠? 그래서 답은 240이에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40이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P 또는 Q 지점을 거쳐야 되고 각 지점 사이 길은 그림과 같다. 되게 쉬워요. 보세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고 하면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죠? 아직 곱하지 말까요? P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근데 이 둘은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 니네가 이 길을 선택해도 여전히 얘와 얘를 선택할 수 있고 얘를 선택해도 얘와 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죠? 예. 얘를 선택해도 얘와 얘를 선택할 수 있으니 그 각각에 대하여 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그냥 곱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6가지다. A에서 B로 가는 길이 몇 가지냐? 이거는 분할을 해보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Q를 거쳐서 P로 가겠지. 근데 이건 6개라는 거 위에서 이미 풀었잖아요. 다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면 2 곱하기 4니까 8개죠. 이 둘을 더하시면 몇 개다? 14개다.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조금 더 까다롭게 물어봅니다. A를 출발하여 A와 B 사이를 왕복한다. 그러면 A, B, A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야 한다 라고 했으니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A에서 처음에 P를 거쳐서 그 다음에 B를 찍고 돌아올 때는 P를 또 지날 수 없으니 Q를 거쳐서 다시 A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에서 P 말고 Q를 먼저 지난다면 Q에서 B를 찍고 나서 P를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P를 찍고 그리고 A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A에서 P까지 몇 가지? 3가지. P에서 B까지 2가지. B에서 Q까지 4가지. Q에서 A까지 2가지입니다. 그러면 48가지죠? 얘도 사실 48이겠죠? 숫자의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A에서 Q까지 2가지, Q에서 B까지 4가지, B에서 P까지 2가지, P에서 A까지 3가지. 정말 숫자의 위치만 바뀌잖아요? 따라서 48 더하기 48 해서 몇 가지다? 96가지다. 꺼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배경 지식을 보태드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본론이 너무 빡세요. 이렇게 이걸 바로 안 풀 거예요. 바로 풀면 어려우니까 제 말 잘 들어봐요. 이걸 평면에서 관찰해 보면 이런 느낌이 안 써도 됩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일단 나중에 하고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상황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 점을 꼭 지나야 되죠. 아닌데요? 여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꼭 지나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지나야 됩니다. 둘 다 안 지날 수 있습니까? 둘 다 지날 수 있습니까? 둘 다 지나면 최단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단 거리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나게 되고 둘 다 지나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걸 풀 때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두 번째 A에서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을 합니다.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죠. B에서 B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럼 네 가지죠. 얘는 한 가지죠. 또 한 가지죠. 이렇게 해서 5개다 라고 푸는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입체대용으로 확대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똑같이 풀면 되는 거냐?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게 잘 봐요. 자, 여기 내가 P점, Q점 찍어놨지.
맞아 안 맞아?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디일 거냐면 여기야 여기.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해됐어? 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길 P, 여길 Q, 여길 R, 여길 S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3차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해됐니? 이해됐어? 모서리 PQ를 지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P를 지난 다음에 Q를 안 지나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실제로 가는 경로를 생각해보면 P를 지나면서 B까지 갈 때 이렇게 가는 애가 있겠지. 얘는 P만 지나고 Q는 안 지난 애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가는 애가 있겠지. 얘는 Q만 지나고 P는 안 지난 애예요. 이렇게 가는 애가 이거 말고 이렇게 가는 애가 있겠지. 얘는 P와 Q를 둘 다 지난 애예요. 그러니까 저 모서리 PQ를 지날 때 P만 지날 수도 있고 Q만 지날 수도 있고 P와 Q를 다 지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풀어도 되겠죠?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 모서리 PQ를 이용한다. 이렇게 제가 분할을 할게요. 알았죠? 모서리 PQ를 이용하려면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P만 거쳐서 B로 간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가 불편할 텐데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P만 지나는 걸로 해볼게요. P만 지난다는 말은 얘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두 가지 방식밖에 없죠. 이렇게 오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도착하고 나면 갑자기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Q는 안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하나 두 가지,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니까 실제로 못 쓸 것은 없어요. 처음에 A에서 P로 가는 게 두 가지 맞아? P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다? 2 곱하기 2니까 4가지죠. 그럼 총 8가지잖아. 아니다. 2 곱하기 2 더하기 2죠. 각자니까 16가지. 맞는 건가? 아니야. 참깨 맞아요. 네. 죄송해요. 2 더하기예요. 8가지. 됐니? 또 해볼게. 자, 이번에는 조심. 이거 P만 지나는 거야. Q는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Q로 가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내 말 잘 들어봐. A에서 스타트를 끊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근데 Q를 향해 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하여 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6가지 이래 버릴 수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이걸 머릿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그럼 다 끝난 게 아니야. Q까지 왔지? 그럼 Q에서 B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Q에서 B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 총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나지 않는다? P는 지나지 않습니다. 안 겹치게 쌤이 지금 분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 A에서
P를 지나고 Q까지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있겠죠. A에서 P로 가는 건 두 가지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P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Q에서 B로 가는 것도 두 가지인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이해되니 친구들? 개수가 안 맞네? 뭐가 안 맞지? 428 총 개수가 안 맞네? 왜 안 맞지? 하나, 두 개, 네 개, 8개. 아, 여기 잘못 썼다. 죄송해요. 이거만 좀 지울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를 해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이 P를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할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경로는 이렇게만 돼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둘 다 되거든요. 세 번째 경로는 이렇게만 돼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는 2 곱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처음에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여서 4라고 써야 돼요. 죄송해요. 헷갈리게 해서. 그리고 이거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 오고 나면 여기서 B까지 가야 되니까 2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8입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다? 20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세는 거를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대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니 그냥 Q도 지날 수 있다고 쳐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그러면 PQ를 지난 게 두 번 세졌을 거니까 그거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걸 셀 건데, 이때 얘는 Q를 지나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데 얘도 P를 지나도 됩니다. 세 번째 A, P, Q, B. 이거는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뭐가 다른지 봐봅시다. 자, A에서 P로 가는 건 두 가지예요.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건 PQ를 지나도 되니까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다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여기 선택했을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곱하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럼 12가지죠. 자, 이번에 AQB를 봐볼게요. AQB는 A에서 Q로 갈 때 마찬가지 여기 선택했을 때, 여기 선택했을 때, 여기 선택했을 때 각각 두 가지씩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Q에서 B로 갈 때 2를 하시면 돼요. 그럼 12가지죠. 얘는 어차피 위나 아래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여서 4거든요. 이때는 계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A, P, Q를 지나는 게 두 번 세진 거니까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4 해서 2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래게 조금 더 쉬운 느낌이죠 지금. 근데 그거는 니네가 상황을 두 개로밖에 안 쪼개서 그런 거고, 만약에 상황이 4개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겹치는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냐? 2개씩 겹치는 거 뺐다가 3개씩 겹치는 거 더했다가 4개씩 겹치는 걸 빼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것 자체가 2개, 최대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면 겹쳐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눴으면 걔들은 다 안 겹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기가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똑같은데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모서리 RS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분할해서 세는 걸 좀 불편하기 때문에 분할 안 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알겠죠? 개수도 몇 개 안 돼서 사실 그냥 써도 되는데. 자, 첫 번째,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거고, 세 번째, A에서 S를 거치고 R을 거치고 S를 거쳐서 B로 가는 겁니다. 얘는 S를 지나도 되는 걸로 할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느낄 것 같으니까. 얘는 R을 지나도 됩니다. 그럼 세볼게. A에서 R로 가는 건 한 가지야. R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니?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3은 3이다. A에서 S로 가는 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근데 일단 S를 가면 S에서 무조건 B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죠. 세 가지. 그리고 A에서 R로 가는 게 한 가지, R에서 S가 한 가지, S에서 B가 한 가지라서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3 더하기 3 마이너스 1 해서 5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이 방식과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남는 것의 수량이 늘어나면 제가 처음에 보였던 저런 짓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이상해서 20가지랑 5가지만 더하는 겁니다. 저 20가지 2번 더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2가지 방법으로 셌을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겠죠?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자, 13번 금방 끝나요. 자, 13번을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가 있냐면 13번을 내가 중학교 때 풀려고 했는데 중학교 때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해설지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1번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2번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이렇게 해설이 써있어요. 그럼 같은 거랑 다른 걸 나눠야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유 없이 외우면 안 돼. 잘 봐. 5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색깔을 칠할 건데, 이웃한 부분에는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잖아. 내 말 잘 들어. 이러면 A가 일단 색깔부터 해야 돼.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뭐 이러고 있는데 하지마.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 5번색이야. 뭔 의미가 있니 그게? 미술 시간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 2, 3, 4, 5, 5가지 색이 있어. 그러면 누구 먼저 칠할 거야? 왜 가운데 먼저 칠하는 거야? 걔는 다 왔다. 그렇죠.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해 있는 애부터 칠하는 거야. 그럼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막 고민하잖아. 그러지 마. 그냥 A가 1이라고 해. 선생님 마음 들어요? 아니지. 대신에 5를 곱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그냥 이제 A의 1번 색이 칠해져 있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낸 다음에 5를 곱하면 원래 문제 답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문제의 크기를 계속 줄여버려요. 자, 그러면 A가 1번 색이야. 그럼 B는 2번 색일 수 있잖아. 그럼 B에 2번을 칠하는데 B는 2, 3, 4, 5 4개 중에 하나 고른 거지. 그러니까 그냥 4를 곱해버려. 그럼 처음부터 A에도 1번 색이 칠해져 있었고 B에도 2번 색이 칠해져 있던 거예요. 여전히 문제를 더 줄일 수 있는가? 줄일 수 있죠. C에다가 3번 색을 칠해버려. C는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되죠. 3개 중 하나 고른 거예요. 3을 곱해버려요. 자, 문제 엄청 쉬워졌죠? 자, 지금 3개의 영역은 3개의 색깔 이미 정해졌어요. 나머지 2개만 칠할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냥 방금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곱하시면 답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D는 1, 3만 아니면 되니까 2, 4가 둘 다 되잖아. 근데 D가 2가 되면 얘가 1, 2만 아니라서 2의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만약에 이 D가 2가 아니고 4를 골랐다고 하면 이 2는 1도 2도 4도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2의 경우의 수가 2가지로 줄어듭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네가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하든 얘의 경우의 수가 똑같아야 돼. 그 각각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니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D의 경우의 수가 바뀌죠? 그러면 괄호를 열어요. 괄호를 열면 된다. 굳이 안 나눠도 돼. 자, 잘 봐.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D에다가 그냥 2번 색을 칠했어. D에다 2번 색을 칠했다는 건 뭔가를 선택 안 한 거죠.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B하고 똑같은 거 칠한 거니까. 그러면 E는 몇 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가 가능하죠.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를 처리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D에다가 2번 색이 아니라 4번 색이나 5번 색을 칠했어. 그러면 4, 5 둘 중에 하나 고른 거잖아? 2를 곱해야 돼요. 이랬을 때 2의 섹터 2에는 1, 2, 4가 아니어야 되니까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계산하면 420가지고요. 얘가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고 얘가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를 외워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 다음에 경우의 수가 바뀌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월요일날 개념시험도 하나 봐야 되거든요. 월요일 개념시험은 연립방정식 1번을 볼 거고요. 그리고 연립부등식 있죠? 그거 수요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좀 오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어느 정도 풀어 오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